집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귀뚱으로도 안 듣는 척해요. 그래놓고 페이스북에는 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마음이 좀 뒤숭숭했다 이러면서 아 나도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엄마 친데레네. 엄마가 안 쫓아가고 다 마음에 새기고 있어. 내 친데레네. 그래. 안녕하세요. 세대 갈등 해결 전문 상담소 뭐냐무녀의 딸 최진주, 엄마 김원경입니다. 페미니즘이나 정치적 이슈에서 항상 부딪혀요. 가장 잘 통했으면 하는 사람이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다는 건 참 슬퍼요. 같은 문제로 같은 지점에서 분노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고 설득해야 부모님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한 편은 아닌데 저는 친정 엄마 아빠랑 있을 때 특히 아빠랑 정치적으로 좀 안 맞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이부고도민인데 그래서 이제 빨갱이 이런 말에 대한 굉장히 심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저는 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보수적이다. 정치적으로 그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아빠는 재미를 좀 즐기셨어요. 둘이 논쟁하는 재미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대화가 되는 수준인 거죠. 그 네네. 논쟁을 즐기시는 정도면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데모를 시작했을 때 이제 할머니 우리 엄마가 쥐약 먹겠다고 쥐약을 아 이게 웃은 이유가 할머니가 18번이기 때문에 웃은 우리 겁니다. 엄마가 뭔가 내가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이제 쥐약 먹겠다 이거 저한테도 하고 애들한테도 하는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데모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제가 사실은 엄마한테 진 척하고 사실상 그런 책 같은 걸 다 이제 숨겨놓고 이제 집회 같은 것도 나갔다 들어와도 이제 뭐 안 간 척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아빠 친구들 보면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는 아버님들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다녀오세요. 아들은 촛불 집회 가고 아버지는 태극기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참 불행한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맞추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보통 뭐 애인 얘기하면서 사람 고쳤을 수 없다. 별로인 사람은 버려야 된다. 똥차는 버리는 게 답이다. 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무엇든 사람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격차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줄이려면 어머니 말대로 이렇게 서로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아예 지금 내 생각이 존중이 되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건강한 토론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특히 정치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엄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되게 엄마 세대에 비하면 많이 진보적이시고 뭐 개방적이시고 이런데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약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엄마 안 듣는다는 걸 이제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듣기는 싫은데 들어갈 순 없으니까 핸드폰을 들어요. 엄마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핸드폰을 들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제가 이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네가 하는 얘기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그 진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근데 우리 딸들이 얘기하는 것 지적을 내가 막 기분 나빠하고 안 듣는 척하지만 듣고 또 어느 정도는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자꾸 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웃기는 게 엄마가 저랑 집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귀뚱으로도 안 듣는 척해요. 그래놓고 페이스북에는 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마음이 좀 뒤숭숭했다 이러면서 아 나도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엄마 친데레네. 엄마가 안 쫓아가고 다 마음에 새기고 있어. 내 친데레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저희 언니는 엄마한테 계속 귀에 못을 박히도록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그래도 계속 듣는 편이다 라고 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다르잖아요. 언니는 아빠한테도 계속 잔소리하고 저는 포기했거든요.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되게 다른 방식인데 언니랑 제가 언니의 방식이 통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걔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우리도 걔한테 불만이 진짜 많은데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참 무례하다. 참 무례하다. 지 하고 싶은 얘기 저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도 네. 안 하진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도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런 정치적인 관점 차이에서 많이 갈등이 있다라는 사연들이 사실 몇 개 더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더 가져와 봤는데 시대착오적 발언, 부모님과 대화 속 계속되는 혐오 표현, 지적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아 요즘 대화 자체가 끓여질 정도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맥락이 비슷해요. 근데 저는 혐오 표현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가장 화제가 되고 저도 미디어 인권연구소 문쿨이라고 해서 혐오 표현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제 하고 모니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너 지금 혐오 표현했어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맞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너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대뜸 굉장히 공격적으로 너 그거 혐오 표현이야 라고 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일단은 그게 무슨 혐오 표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드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네가 한 말은 혐오 표현이야 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저는 요즘 사실은 뭐 세바시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에게 기분 나쁜 혐오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세바시를 틀어서 이렇게 보여줘라? 네. 저는 그런 거를 평소에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참고 지나가고 계속 보여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때는 그게 너무 중요했잖아요. 무슨 말하면 끌려가고 조그만 어떤 표현을 하면 부적절하다 해서 뭐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고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게 인권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굉장히 깊이 있어졌고 폭넓어졌잖아요. 인권의 개념이.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따라가지 못한다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방어적으로 또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 또 더 화가 나거든요. 그래 내가 부족하다 이거야?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강의를 듣게 우리 방송도 듣게 저 계속 말하지만 우리 방송도 이렇게 쓱 한번 던져주고 그래서 듣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게 되게 기분이 나쁜데 엄마랑 아빠랑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국민만며느리 이런 시대착오적 발언을 어디서 듣고 와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런 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되게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커서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화가 났으니 같이 화를 내주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계속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런 말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나쁘다는 건 알아요.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맥락을 알고 말하는 거야. 그냥 오늘날 이 시점에 갑자기 그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건 정말 안 된다고 맥락을 생각해요. 모르지 않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가부장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아는데 몰라서 우리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결과적으로는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과만 생각했을 땐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좋지가 않으니 좋게 말이 안 나오죠. 저는 고통 속에 사느니 손절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길이 정신건강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엄마 말대로 뭐 강연도 보여줘보고 사실 진짜 어른들이 꼰대여서 내 얘기는 똑바로 안 들으면서 전문가라고 나와서 맞아요. 강연하는 사람들 말은 또 맞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 어떤 거에서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냐면 내가 정말 이게 싫다고 내가 지금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딸이 내 아들이 저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슬픔을 느끼는 정말 분노하고 엄마한테 정말 막 치가 떨린다 이렇게 말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어떤 감정이라고 라고만 말을 해주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꼰대 얘기 아니고 내가 지금 어때요 라고 꼭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조금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냥 일단 한번 들으세요. 한번 참고 한번 들은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욕을 하던가 조금 나중에 페이스북에 아니면, 쓰세요. 페이스북에 쓰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서 내 딸이 뭐 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열받지 않냐?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좋지. 그 자리에서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 하시면은 그냥 관계가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네, 오늘 그럼 뭐냐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